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플라스틱 프로덕트에서 발간한 플라스틱 프로덕트 진이라는 책입니다. 브랜드에서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보내주셔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프로덕트는 플라스틱한 가치를 담아서 제품을 소개하는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에서 말하는 플라스틱한 가치가 뭐냐면 비교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조명받지 못하는, 그렇지만 가볍고 비용이 높지 않아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플라스틱한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확실히 플라스틱은 뭔가 다른 소재보다 고급스럽고 깊이 있는 분위기는 부족하지만 가볍고 또 성형하기도 쉬워서 다양한 물건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느낌. 이 책은 플라스틱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물을 하나 정해서 브랜드의 시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출간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번이 첫 번째로 소개되는 건데, 제일 먼저 다뤄지는 건 실버카입니다. 실버카를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책에 보시면은 목차 바로 옆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투명한 커버에 책 두 개가 한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 두 개가 있고, 이제 위쪽에 있는 이 책은 텍스트가 위주로 담겨져 있고,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책에는 무수히 많은 실버카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이걸 열어보고, 첫 번째 책은 12cm에 18cm로 한 손에 들고 딱 보기 좋은 크기거든요. 그래서 잡기 좋아서 읽기가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표지랑 그리고 책 등에는 책 이름이랑 주제가 음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이라는 의미가 잡지라는 뜻이래요. 저는 몰랐거든요. 뒷면에는 간단하게 그냥 가격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전부 다 실버카 사진이고 내용을 감싸고 있는 표지가 달력처럼 이렇게 위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이 책은 워낙 두껍다 보니까 펼침성이 좋은 사철제본으로 마감을 해서 편하게 넘기는 게 가능하고요. 이제 첫 번째 책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보면 간단히 목차가 나오고, 그래서 목차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제 플라스틱한 가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플라스틱 프로덕트 진에 대하여. 몇 구절만 좀 읽어보면, 플라스틱 프로덕트 진은 플라스틱 프로덕트가 바라보는 플라스틱 같은 사물을 조명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점점 더 낯설어지는 은색차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험과 느낌을 주고 있을까요? 브랜드 대표님은 플라스틱에서 느꼈던 가치를 실버카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버카라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유로 첫 번째 주제가 실버카로 선정이 됐고, 확실히 실버카는 좀 다른 색상의 자동차보다 화려함도 덜하고 엄청 특별해 보이진 않죠. 오히려 오래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올드카 중에서도 은색이 많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은색으로 된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은 뭔가 폭발적인 느낌은 아니고 하루하루 뭔가 반복되는 삶을 위해 좀 건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이런 슈퍼카 같은 거는 좀 논외로 하고요. 이런 거는 워낙 멋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뭔가 플라스틱과 실버카 둘 사이에 연관성은 분명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소설가 정지돈님의 글로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이 돼요. 실버카 플레이즈 셀프라는 제목의 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정지돈님의 소설을 이제 한 권에 다 사서 읽어본 적은 없고, 다른 책에 실려있던 글 짤막하게 단편 소설도 본 적이 있고, 그런데 되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접해보진 못했지만 뭔가 현실과 소설의 그런 경계가 되게 모호한 느낌이라서 거기서 오는 읽는 재미가 되게 뚜렷한? 그래서 내용 같은 부분은 제가 뭔가 정리를 해서 요약하기보다는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아요. 다 책 내용이
긴 내용이 아니라서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진과 조각을 결합해서 사진 조각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조각가 권오상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쭉 보시면 되고, 좀 재밌는 작업물의 과정이 나와요. 어떻게 이 작업을 하게 됐는지, 이 작업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그 김현지 문학살롱 대표님에 대한 또 인터뷰, 공간에 대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했고 왜 기획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주도에 있는 같이 살자 지구 카페 대표님에 대한 또 인터뷰가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저도 언젠간 이렇게 좀 카페를 해보고 싶긴 한데.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막갈손님의 인터뷰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MHTL이라는 그래픽 뭐랄까 회사가 아니라 무슨 단어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팀원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작업물 중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좀 있고 인스타그램도 봐왔던 분들인데, 그런 디자인 쪽을 추구하는 가치라던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이 재미있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여기가 이제 여기 어디였지? 스튜디오 COM인가? 그 COM이라는 스튜디오에서 사무실 이제 디자인을 맡아주셨는데 진짜 너무 이쁜 공간이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봐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뒷부분에 서민철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어떤 의도로 의류 브랜드에서 매거진을 기획하고 발간했는지 알 수 있어요. 플라스틱한 가치의 매력을 느꼈고, 또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 단순히 물건만 판매하고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가치를 전달하는 게 자신의 미션이고, 또 옷 이외의 것으로 전달하다 보면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난 게 은색차, 이런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브랜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오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브랜드 대표의 생각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인터뷰에서 이 책과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플라뎀의 인터뷰가 있고, 공간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지, 뭔가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고객이 이제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 전부를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하니까 뭔가 고객의 새로운 인생을 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임한다는 그런 마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마지막은 건축가 현승훈님의 인터뷰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을 접하고 느낀 점은 내용도 굉장히 좋았지만 브랜드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소비 문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물건 판매를 넘어서 가치를 전달합니다 라는 메시지는 사실 이전에도 몇몇 브랜드 소개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문구였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을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시해 주려고 노력한 브랜드는 찾기 어려웠거든요. 좀 많진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매거진을 통해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플라스틱에서 느낀 무게와 분위기,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전달하니까 얼마나 이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했는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을 잠깐 간단하게 열어보면은, 진짜 전 이거 다 하나씩 다 보긴 했는데 이거 진짜 찍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구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어떤 장소의 은색차랑 함께 그 찍은 장소에 대한 좌표 값도 이렇게 위에 나와 있고, 몇 개의 사진들 이제 구글 지도를 해보니까 딱 그 위치가 있더라고요. 간판이나 그런 거 보니까 그 위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진을 표시해놨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사진은 이 사진. 눈 덮인 앞에 있는 눈 덮인 차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묵직하게 중심이 잡혀있는 그런 느낌의 사진. 근데 사실 이거는 사진집이 아니에요. 사진집이 아니라서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진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수많은 은색차에 대한 아카이브 같은 느낌이고, 사진을 뭔가 예술적으로 촬영한 그런 건 아니라서
제일 뭐 좋았던 사진을 뽑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진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냥 하나씩 보시면 재밌어요. 와, 이렇게 많은 사진이 있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뭔가 점점 느끼는 거지만 브랜드만 맹목적으로 쫓는 시대는 점점 뒤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이뻐서 가격이 저렴해서 또 품질이 좋다는 이유는 굉장히 브랜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구매로 연결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기도 하지만, 그 브랜드랑 고객 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걸 넘어서는 그 이상의 가치가 요즘은 이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지도 꽤 됐고, 그래서 그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브랜드가 이제 몇몇 있잖아요. 지금 딱 뭐 떠오르는 거는 최근에 뭐 로에베가 파운데이션을, 최근은 아니고 16년도에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했지만 그거를 설립을 해서 예술가들을 지원을 하고 공예에 대한 철학을 브랜드에 담아가는 것처럼 그런 브랜드들이 있죠. 이번에 로에베 재단 공예상을 한국인 작가분이 수상을 하셨잖아요. 말총공예라는 걸로 이제 토기를 엮으셨더라고요. 그 작업 과정을 봤는데 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어요, 작업하시는 게. 근데 진짜 그거 다 이렇게 하나씩 엮으면 진짜 눈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로에베가 파운데이션 설립하고 공예상을 주고 예술가들을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로에베가 추구해온 크래프트한 가치가 보다 진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스며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프로덕트의 이런 움직임은 뜻이 맞는 사람들의 손과 입을 빌려서 자신들의 가치를 제대로 피력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멋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 검색만 하시면은 다양한 판매처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또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리고 뭐 제 지인이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이거라도, 저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셔도 되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